일본 니케이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견신했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지 혹은 폭락할 것인지 이게 거품이 아닐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TV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일본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일본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내의 투자자들도 일본 쪽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일본 주식에 투자해도 되는지 이러한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주식이 2024년 올해 들어와서 이미 7%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니케이 평균 주가 지수라고 하죠. 여기서는 그냥 니케이 지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계가 왜 일본이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는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2월 22일이었습니다. 그때 일본 니케이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견신했습니다. 그때까지의 사상 최고치는 1989년 12월 29일에 기록을 한 38,915였는데요. 그것을 30년 이상 깨지 못했죠. 거의 35년 정도 만에 주식의 최고치를 견신한 것입니다. 그 기세가 계속 가르지 안 가르지는 앞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요인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일본 주식 자체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이것은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일본 국내적으로 도쿄 증권거래소 이게 일본의 증권거래소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각 기업들에게 주식이 올라갈 수 있도록 경영을 해달라 이러한 요청을 해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그러니까 각 기업들이 주식이 올라가도록 여러 가지 경영 개선을 해왔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서는요, 해외 투자자들이 워렌 페핏 같은 워렌 페핏은 일본 주식의 대표적인 주식의 다소 종류를 상당히 많이 매입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유명한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의 주식을 많이 샀다, 구입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네 번째로서는 일본은 2024년 1월 1일부로 신 NISA 제도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소액 투자자 비과세 제도입니다. 연간 360만 엔 이하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나와도 비과세로 한다라는 것이 시행됐습니다. 많은 일본 국민들은 저축을 사실 선호해 왔는데 저축에서 투자 그러한 흐름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개미들이 대거 투자를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요인이 됩니다. 상당히 많이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기업도 월급도 올려줘야 되고 이것은요 일본 정부 특히 기시다가 월급을 올려라 라는 것을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일단 월급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조금씩 여유가 생기니까 그 여유 자금을 투자로 돌린다. 자, 그런데요, 현재 일본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는지 혹은 폭락할 것인지 그러한 우려까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34년 5년 전에 바로 최고치를 견신하면서 내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폭락 사태로 이어지고 또 2008년 리만 쇼크가 있었잖아요. 리만 쇼크 때는 7조 원대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떨어진 거잖아요. 최저치를 찍었고 다시 계속 회복돼가지고 현재까지 왔다.
1989년에는 거품이다 라고 하여서 중앙은행이 계속 금리를 올려가지고 결국은 거품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현재는 그런 식으로 중앙은행이 갑자기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월 8일에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이라고 일본에서는 하는데요. 거기서는 마이너스 금리는 해제한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요. 그 날에 니케이 지수는 2% 정도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래도 폭락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요. 왜 그럴까? 이러한 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민들의 반응인데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일단 나도 혜택을 받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현재 일본의 주식이 올라가는 것은 일본 기업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었다라기보다 해외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일 뿐일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회복되었다라고 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그리고 또 특히 여성들은 실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내놨습니다. 자신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 다른 세계의 이야기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게 일본의 서민들의 입장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낙관론하고 비관론이 있습니다. 낙관론은 연말까지 2024년 말까지는 4만을 훨씬 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비관론, 이게 전문가들에게도 많거든요. 지금 전점이니까 풍해하고 폭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일본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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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건강 앤 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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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건조 앤 여궁 청결한 일회용 밀봉 포장 직접 바르는 여궁 얇아진 질벽을 탄력 있게 매일 관리해 여궁 촉촉한 보습 노폐물 관리 향기로운 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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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건강 앤 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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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더 좋아해 무료 상담 1588-4365 먼저 낙관론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역시 일본 주식이 아직은 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많이 주도해가지고 기업들이 경영을 개선했다.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다. 그 이야기인데요. 그거는 엔조의 역할도 상당 부분 공헌을 했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엔조였기 때문에 일본 제품이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한 수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일본 기업의 경영 상태가 아주 좋아졌고요. 일본 국내적으로는 부동산도 그 호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비관론자 그 이야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그 거품이 굉장히 많이 현존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경제가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비롯해서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가 있었던 외국 자본이 일본으로 발길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거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도 이야기한 신 NISA 제도, 개미들이 많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투기적인 측면을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 선물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일본 주식을 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선물 거래입니다. 이 선물 거래가 먼저 주식을 올리고 그 다음 현물이 달아가는 이것은 투기적인 상황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 거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코로나 상황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만들어져 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코로나 상황에서 지원금을 일본 정부가 기업들에게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올라가는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꺼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서 그것을 먼저 생각하여서 그 주식에 그 반영된 그 값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정책 거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AI 붐이잖아요. 반도체 업체가 굉장히 그 호황이 되었습니다. 2월 22일에 일본 주식이 사상 최고치를 견신한 이유도 미국의 AI 업체의 결산 보고가 투자자들의 예상을 훨씬 웃돌았어요. 일본의 엔비디아 관련주가 그 니케이 지수를 상승시키는 견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또 조금 말씀드리면요, 일본의 대기업들은 그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라든가 7개의 가장 큰 대기업들, 이 주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관련 그 회사들이 꽤 많은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의 경제에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 영향이 아주 큰 곳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게 거품이 아닐까. 미국 쪽에서 조금이라도 거품이 커지면 일본의 주식 평균 지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관론자들은 그 앞으로 진짜 사만을 넘으려고 한다면 일본 기업 자체의 실력이 향상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수가 또 강화줘야 되고 또 일본 기업의 실력으로 세계에 많이 제품이 팔려야 된다. 현재는 그 엔저 때문에 많이 팔렸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엔저가 아니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지수의 최고치는 사실상 거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표로 볼 때 현재 일본 경제는 그 거품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그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일본 주식의 상황을 보기 위한 PER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표인데요. 주가 수익률입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요, 한 주의 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주당의 이익으로 나눈 그 수치입니다. 이것을 그 일본의 역사를 볼 때 보통 12에서 16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전산적인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게 수치가 16 이상으로 가면 또 20이나 30이나 이렇게 되면 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거는 15.6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12에서 16 사이에서 움직여 왔다. 그러면 15.6이라는 것은 그 상한에 가깝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이거 잘못하면 거품이 커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대폭락이라기보다 전문가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폭락 정도. 그러면 또 해외 투자자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그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기시다 총리 쪽에서는 계속 일본 국민들의 구매력 향상, 그러니까 월급을 올려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것보다 너무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난다, 이 이야기를 내놓고 있었어요. 기시다의 지지율이 너무 낮지만 이 경제 정책에서 성공한다면 기시다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거는 올해 6월 정도까지 일본 사람들은 보고 있어가지고요. 그때까지 많은 개선이 없으면 춘투라는 그러한 월급 인상, 봉급 인상 교섭이 쭉 여러 회사에서 있거든요. 뭔가 개선이 없으면 기시다는 그때 내려가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